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간밤 연준이 딱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파월 의장은 매파적인 본색을 또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피봇이라는 완화적인 정책을 꺼내들기에는 고용이 아직 좀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의 미국 증시는 공포 그 자체였던 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보였던 큰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그래도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세였던 외국인 수급이 오후 1시쯤부터 매수 우위로 전환한 모습, 수급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2,329선, 코스닥은 694선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또 기자회견 내용을 비춰보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가 아니라 이 높은 금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에 대해서 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무뎌진 악재 외에 새로운 악재에 또 대비할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건지, 앞으로의 포지션은 어떻게 챙겨가면 좋을지 오늘 수익 우먼 파이터 이지은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진단 세밀하게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지은 전문가님은 또 지수의 전체적인 흐름부터 시장 이슈와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짚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진유정 전문가님의 기본적 분석도 꼭 챙기시고 또 장중에는 실시간으로 두 분의 시너지 든든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혹은 또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지금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분의 실력, 전문가님의 실력을 또 지금까지의 수익 종목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한 달 아주 팽팽한 탄력으로 수익을 내주신 종목들 확인이 됩니다. 한신기계 오늘도 정말 흐름이 좋았는데 15% 이상 챙겨주셨고요. 세아텍수강 25% 이상의 수익 챙겨주신 점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매일 장마다 관심 종목 안에서 장중에 포착되는 매수 매도 타점을 노란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탄력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관심 종목 여러분이 담아가실 수 있도록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 준비해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종목명과 또 장중에 드리는 매매 타점 신호 받아가시려면 여기 있는 이 QR코드 화면 하단에 방송 내내 띄워드릴 겁니다. 주식오락관 1부 50분 안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스캔만 하시고 바로 생성되는 링크 통해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1부에서는요.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수소를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옴시티에 이어서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콜라보가 예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소 산업입니다. 전날 화상 면담에서 수소 생태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수소 테마 오늘 정말 들썩였는데, 이 재료의 무게가 또 어느 정도일지 판단을 해보고 꼭 가져갈 투자 포인트 그리고 종목별 분석도 낱낱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게임주를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성장주는 또 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주를 담아서 또 좋은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 바로 불차트 종목으로 매력적인 진입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즐거운 투자 생활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 의외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좀 그래도 조금 안심하시는 분들, 기분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계속 FOMC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좀 긴장하게 만들었고 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긴장했던 대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분명히 오늘 많이 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공포감이 좀 조성되는 하루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흘러갔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또 오늘 시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 안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들 필살기 섹터로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마지막까지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시황부터 먼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OMC에서는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네, 0.75%포인트를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일단은 이 부분은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게 만들었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계속해서 좀 예상보다는 괜찮던 흐름을 보였던 증시가 이제 파월의 발언 이후에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 정책에 대한 결정 직후에는 증시가 상승을 하고 달러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이유는 필요시에 정책을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파월에 입이 딱 발언을 하자마자 다시 한번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파월의 발언을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보면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축소는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래서 12월에는 0.5%포인트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대신에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이나 중단에 대한 생각은 우리는 지금 없다. 이러한 얘기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간을 좀 기대했던 부분은 너무 시기상조였다라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졌고 지금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긴 했어요.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라는 이런 평가가 또 있었고 내년 1분기 중에 인상에 대한 중단 이런 기대감이 좀 물거품이 되면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리가 5%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회견 이후에 시장은 하락 전환했고 굉장히 좀 어려운 미증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라는 게 우리를 좀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미증시죠.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그렇지만 완전히 우리가 뭐 기대가 아예 사라질 정도로 아직 연착륙 가능성은 남아있다라는 언급도 뒤따라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시장 방향성 어떻게 갈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번 달 CPI 그리고 고용지표에 시장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저께였죠. 네, 고용지표가 또 영향을 준 게 뭐였냐면 사실 10월에 고용지표는 23.9만 건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회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이 원래 19.5만이었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아직은 괜찮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금리를 좀 더 압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아마 이번 달에도 지금 CPI 발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시장은 좀 더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고 또 연준 위원들의 그동안의 발언이 금지됐던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발언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발언들을 통해서 지표의 결과 그리고 어떠한 발언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은 당분간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뛰어나게 무언가 정말 좋은 모멘텀이 발생한 게 아닌데 다 한 가지. 정말 외인들의 매수세가 식을 줄 모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외인의 매수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인들의 매수세가 장 막판에 갈수록 더욱더 좀 증폭이 되면서 생각보다 외인들의 매수세는 단기성 자금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 증시는 미증시와 좀 다른 흐름으로 좀 지금의 이러한 부분들을 크게 변동은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변동보다는 지금 저가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좀 관심이 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시총이 큰 대형주 위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한가닥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시장 자체는 지금 완전히 우리가 해소가 됐거나 가장 위험했던 금리, 물가 이러한 부분들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인 매수세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보시면 돈이 좀 쏠리는 섹터가 정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주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별화되는 장세 속에서 종목을 잘 포착하시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좋은 수익을 시장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장중 시황과 그리고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시장 코멘트를 주셨는데 일단 오늘 FOMC 그 결과 이후에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지 않았나라는 분위기를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근데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아직은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인다는 해석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변동성을 지속해 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호재가 부재 중인 우리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또 연속성을 보인다는 데에서 좀 포인트를 잡고 큰 폭의 변동성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가 매수세의 전략을 좀 세워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배경에 맞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종목별 전략 든든하게 세워 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장중에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좀 더 좁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를 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가주실까요? 네, 오늘 이슈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앵커님 아시겠지만 제가 좀 유난히 좀 많이 소개를 드렸던 필살기 섹터가 어디인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요즘 꽂히셨다고 했던 2차 전지? 네, 오늘도 역시 일단은 필살기 섹터는 아니지만 네. 특징주에 무려 두 가지 특징주 모두 2차 전지 관련된 오늘장에서도 역시 있었습니다. 2차 전지 꼭 봐야 됐다. 이렇게. 한번 좀 한 가지씩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 그리고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장비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제는 전기차 충전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달 중에 인프라스트럭처 특수무역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는 이런 계약을 체결을 할 거고 이번 계약에는 KB자산운용까지 참여한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들 3사가 신설하는 이런 이 법인에는 무려 3천억 원이나 되는 꽤 큰 투자 금액이 이제 투자가 되고 지금 SPC를 통해서 전기차 초고속 충전기를 충전 사업자에 임대하는 새로운 인프라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그리고 2025년에 이에 따라서 충전기가 5,000대가 무려 설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충전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한번 제주도에서 이제 타 보기는 했는데 전기차를 굉장히 소리가 없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충전에 있어서는 살짝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커지기 위해서는 전기차 시장도 같이 커져야 되고 이러한 흐름은 발받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목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S트래픽이라는 종목이 사실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
굉장히 긴 시간의 부진을 겪다가 그러다 최근에 뭐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 탄력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시장의 이제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갔다가 지금 충전소 관련해서 탄력이 좀 나와줬는데요. 사실 거래량만 보면은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더 그리고 이 산업 자체를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인 부분은 잘 잡아서 공략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공략하실 때는 저희의 도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굉장히 탄력이 나올 때는 저 정도로 세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점점 커지는 시장이고 이제 투자들이 더 여러 가지 이루어지면 어떠한 탄력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기차 충전소 관련해서 일단은 대장주 위주로 좀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센 힘은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이나 추세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또 이슈가 뭐였는지 한번 갈게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저는 이제 폐배터리나 이쪽 뭐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리튬 2차 전지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리튬 폐액과 그리고 폐반응용기 등 폐기물에서 자원을 회수해서 재자원을 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발견이 되고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많은 좀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리튬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을 99.5% 이상의 고순도 상태로 추출했다는 이런 엄청난 기록을 또 세웠다라고 하고요. 이번 기술이 개발이 되다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품귀 현상 속에서 저비용 그리고 고효율 이런 친환경 기술을 고연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아마 이렇게 되면 리튬 이온 2차 전지 시장이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막 개화된 게인 폐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도 지금 2040년 글로벌 시장 규모 8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각국의 배터리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뭐 소재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해서 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엔 계속해서 진짜 끝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양극재, 음극재를 유일하게 동시에 생산을 하는 업체이고 지금 리사이클링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 일단은 기업은 매력적이나 가격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살짝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크론한텍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과 구간을 좀 지니고 있는 그리고 폐배터리 쪽으로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좋은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도움 드릴 테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대응 방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두 가지 이슈.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관련한 3천억 원 투자를 한다는 소식 가져와 주시면서 긴 시간 조정을 받았던 S트래픽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도 잡아주셨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가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을 꼭 잘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을 꼭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디스플레이텍도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게 코멘트를 들어봤을 때 충전소 관련주는 아직 조금 이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이슈로는 힘이 없다. 그냥 이렇게만 판단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직은 이제 뭐 소재, 장비 이쪽에 비해서는 좀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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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무조건 필요하고 필수적이지만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시장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인 탄력보다는 좀 계속 가져가면서 그런 잡아야 되는 시기를 잘 챙겨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두 번째가 역시나 키워드는 2차 전지였고요. 또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대표 또 특징주로 포스코케미칼, 웰크론 한텍 말씀해 주셨는데 포스코케미칼 특히나 가격적인 부담이 아직은 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진입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2차 전지 안에서 리사이클링 꼭 잡아가야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포스코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 조정 시에 진입하려면 그 흐름에 맞는 진입 타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슈와 수급 흐름에 맞게 그 전략적인 부분 꼭 챙겨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지금부터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셨을 때 어떤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워드리면 수익을 얼마나 담아가실 수 있는지도 한번 봐드려야 될 텐데 바로 이런 수익으로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월간 베스트 공략주만 꼽아왔는데요. 저희가 또 지난 시간에 리뷰를 해드리기도 했던 한신기계, 또 세아특수강도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가져가는 모습 확인되고 당일 수익으로도 탄력적인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솔루션, 한미글로벌 이 종목들 모두 또 당일에 이슈로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들 또 종목 수익들이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슈 흐름과 함께 전문가님 두 분의 전략적인 부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이제 들여다보는 데까지 쉼없이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필살기 섹터와 필살기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포트 속에서 또 막강한 필살기가 될 내용으로 오늘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섹터일지 아까 꽂힌 건 2차 전지지만 섹터 필살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꽂힌 2차 전지 외에 더 막강한 섹터인 것 같아요. 뭘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지금 시장에 굉장히 핫한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연결고리가 있는 바로 수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옴시티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 쪽, 인프라 쪽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이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짚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수소를 봐야 될까?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가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꽤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서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지금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를 나중에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들이 나서고 있고 에너지 자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태양광 그리고 풍력 위주의 에너지 이제 세상 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 재생 에너지에 대한 전력은 연속적이지가 못하고 거기다가 전력 자체의 저장, 전송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에너지 장치에 대한 이런 캐리어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떠오른 게 수소인데요. 자, 왜 수소가 떠올랐냐? HESS, 수소 에너지 저장 장치는 배터리 저장 장치인 BESS보다 대비 저장 용량 및 그리고 저장 기간이 길어서 전력을 저장하는 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장거리 운송도 쉽게 가능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가 점점 떠오르고 있고 지금 태양광 풍력 그리고 프로젝트 중에 일부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수소 생산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수소 생산 시장을 대폭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수소 활용에 쓰이는 연료전지 기술에 굉장한 큰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로서 사용하는 이유는 수소 그 자체를 산업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운송 및 발전 부분의 연료로서 연료 전지에 투입을 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고 인기가 많은 건데 지금 활용 부분에 많이 쓸 수 있는 이런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술력을 굉장히 한국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상업화 단계에 우리 국내 기업들은 이미 돌입을 했고 지금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해외 쪽 수출로도
무궁무진하게 발뻗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열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IRA 감축법에 또 수혜가 가능한 이런 종목이다 할 수가 있는 게 지금 IRA 법안에 글로벌 수소 정책 중 청정 수소에 대한 첫 세제 혜택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32년 사이에 운용되는 저탄소 수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운영 초기에 10년 동안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파격적인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수소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더 추가적으로 왜 수소를 봐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수소 산업은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나라가 지금 1위 선두를 달리고 있고 막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발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1위라고 딱 얘기할 수 없는 국내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1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고, 지금 각국의 기업들이 아마 이쪽으로 전략들 더 많이 세우고 더 밀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아까 네옴시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옴시티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트렌디한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섹터가 굉장히 잘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너무 좋은 탄력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옴시티는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미래 도시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인프라 건설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쪽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린 수소, 그리고 태양, 풍력 에너지 등 100% 재생 가능한 이런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을 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1년 내내 도시 기온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건설,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1년 내내 이러한 변화 없이 유지시킨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100% 친환경 에너지로 자급자족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교부 G20 정상회의 이후에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이렇게 막 안 온다 그랬다 다시 온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좀 혼란에 빠뜨리긴 했지만 이제 일정에 대한 조율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한 사우디 에너지 장관 화상회담을 통해서 수소 분야 생태계 협력 체계에 대한 구축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빈살만의 방안은 올해 한국의 가장 큰 경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지금 세계적인 큰 손으로 통하는 빈살만의 지금 또 방안, 거기다가 에너지 장관 화상회담에서 수소 분야에 대해서 탁 집어서 얘기한 것,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소 쪽도 깊게 관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수소 활용의 강점이 있는 한국, 그리고 생산의 강점이 있는 사우디 간의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서 수소 정책, 그리고 모빌리티, 암모니아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국 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상호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밝혔습니다. 아까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활용의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가 이를 통해서 또 이 네옴시티 쪽으로 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만들어져가고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인프라 관련주들 우리 지금까지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고 저희도 톡방에서 수익을 내긴 했지만 이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서 이제는 수익 낼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러면 세계 각국의 수소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RA 법안에 따라서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그레이 수소 2025년경에 그레이 수소와 페리티를 이루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게 목표예요. 근데 또 여기다가 IRA에는 또 세액 공제를 통해서 10년 동안의 이런 세액 공제가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밀어주겠다는 이러한 의사를 밝혔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그린 수소 생산을 2025년까지 20만 톤으로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재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대규모 신재생 발전원 및 알카라인 수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 내 그린 수소 생산을 2025년까지 20만 톤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 지금 풍부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무려 12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형에 있고요. 사실 중국에서는 가장 많은 생산이 이뤄내기도 하지만 중국 쪽에서 그린 수소 쪽을 지금 딱 선택을 해서 2025년까지 미국 쪽으로 했고 2025년까지 20만 톤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전력난이 심하죠. 사실 유럽이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인데, 러시아에 대한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신재생 그리고 플러스 수소 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소 생산 프로젝트가 지금 한 60개 정도 이미 진행 중이고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게 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냐? 한국은 2023년 CHPS 시행 예정으로 연내 시행령을 또 발표를 한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예요. 이 CHPS가. 그래서 지금 청정수소 인증제를 재생에너지, 원전, 천연가스, 우리가 지금 계속 에너지 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쪽으로 생산 원료나 방식 그리고 상관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설계를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지금 CHPS라는 건데, 일단은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들 많이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2019년에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2021년에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 관련주들을 좀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부각된 수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수소를 5대 핵심 분야 소재, 부품 등 핵심 기술을 자립시키고 청정수소 기반을 해서 생산, 유통, 활용 여러 가지 이제 생태계 조기를 완비시키고 청정수소에 대한 공급망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수소를 1위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또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민간합동 수소 펀드도 조성을 했고, 혁신 기업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시키겠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R&D 그리고 시설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강화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자, 근데 이러한 움직임이 그동안의 수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 왜 달라질 수 있겠냐? 신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일단은 수소 쪽으로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밀어주겠다는 이런 의사를 밝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책적 불확실성에 그동안 좀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기업들이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면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정부에서 이러한 거를 원하는구나, 그런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또 기업에서도 그걸 받아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주가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뉴스에 따른 움직임이 특히나 좀 강하게 나오는 쪽이 또 에너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오늘 전문가님은 수소를 잡아주셨습니다. 에너지난부터 또 친환경 정책, 또 인플레 감축법 수혜, 그리고 아주 막강한 재료죠. 사우디와의 협력까지 이렇게 모멘텀 챙길 포인트가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런 장중에 모멘텀이 나올 때 종목을 잡고 전략을 세우시지 못한 분들, 좀 아쉬운 분들은 괜찮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재료들이 모멘텀이 튈 때 수소 관련주로 전략 든든하게 세우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보고 갈게요, 전문가님. 제가 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사우디라는 공통분모도 있지만 네. 왜냐하면 또 전문가님이 화요일에 원전도 봐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꼭 놓치면 안 된다 하고 이슈로 잡아주셨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드로 둔다면 좀 순환 매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순환매에 집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까 아니면 이런 이슈에 따른 전략이 필요할까 저는 좀 포지션에 따른 팁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신재생에너지 쪽은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도 너무 부족하고 시장 자체가 체력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돈이 몰리는 쪽, 좀 수급이 집중되는 쪽에 그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그쪽에 집중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봐도 되는 섹터, 또 테마인 만큼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드렸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대표 관련주 분석을 해봐야겠죠. 지금 섹터의 현황은 또 어떤지 관련주로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봐드리고 싶었던 종목은 바로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아실 거예요. 사실 수소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좋은 탄력을 가져갔던 이 시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 기대감 지속이 됐고 또 수소차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그 안에 급등세를 받아갔던 이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고점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라서 이 종목을 좀 좋게 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수혜로 해서 이러한 탄력을 가져갔지만 그리 길게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수소차 테마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한 있었지만 탄력을 세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수소차 계속 이슈 나왔는데 도대체 왜 못 가는 거야?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네옴시티라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또 붙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를 돌리고 지금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려줬는데 오늘 거래량도 그래도 괜찮게 좀 들어온 것 같고 일단은 추세를 돌리면서 최근에 좀 강한 탄력이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 이평선까지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전 고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바로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범한 퓨얼셀은 지금 이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인데 그동안 계속 좀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꽤 긴 시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고 한동안은 좀 시장에서의 관심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종목이고 사우디에서 네옴시티 건설 추진한다. 그리고 국내 수소 기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었다. 물론 이때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갔잖아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네옴시티의 또 기대감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있고
있고 이제는 또 기사화된 부분들을 보면은 수소가 좀 더 정부랑 밀접하게 그리고 사우디에서 좀 더 밀접하게 상호 이렇게 협력을 원한다는 이런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와는 상승과는 또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범한 퓨얼셀은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도 좀 빠졌고 그리고 지금 박스권에 갇혀서 시장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도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탄력을 잘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두산퓨얼셀, 범한퓨얼셀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기회에 포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에너지 안에서도 뭔가 좀 아픈 손가락으로 느껴졌던 수소였는데 이제는 네옴시티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키워드가 붙으면서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내주셨고요. 그러면서 오늘 두산퓨얼셀 또 범한퓨얼셀까지 대표 관련주 봐주셨습니다. 긴 시간 나온 조정이 이제는 충분히 추세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전망 주셨으니까 이 대표 관련주와 관련된 전략도 역시나 노란톡방에서 세워가실 수 있고요. 이보다 더 강력한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에 드리는 매수매도 타점 노란톡방에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필살기 종목 얼른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필살기 종목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살기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종목도 그냥 차트만 먼저 우리가 좀 보면은 지금 정말 많은 기간 동안에 조정이 들어왔고 중간중간 탄력을 가져가긴 했지만 이 탄력이 상승 추세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 기아차 그리고 완성차 업체 이런 업체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 트랜시스, 만도 이런 부품 모듈 업체가 주 고객사로 품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에 적용할 전동 모터 부품 개발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지금 부품 계약도 체결을 했어요. 1,700억 원 규모의 부품 계약을 현대기아차 체결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 수출 쪽에 좀 본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거기다 수소차에 대한 부품 매출처가 지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더욱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때까지만 해도 이 상승이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조정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정 이후에 지금 탄력이 최근에 좀 나왔다가 윗꼬리를 살짝 달아주긴 했지만 거래가 쑥 들어왔어요. 근데 당장 제가 뭐 내일 간다 이건 아니지만 이 거래량 그리고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확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때 물량을 매집을 했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추세를 타면은 단기적인 이런 상승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료, 모멘텀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박자가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필살기 종목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 오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수소 테마 안에서 필살기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해외 시장까지도 넘보면서 매출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이런 기대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실적 부분에서도 또 기대감을 충족해 줄 거고 일단 긴 조정 이후에 최근에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 또다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지금이 오히려 그래서 기회일 수 있다. 이제 나올 추세 상승 잡을 수 있는 이 매매 타점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필살기 종목의 첫 번째 종목, 또 종목명 어떤지 꼭 확인하시고요. 장중에도 함께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공개를 해주세요.
네, 바로 두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아까 제가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료 전지죠. 네. 국내 건물용 1위 업체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레벨업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제는 국내가 아닌 레벨업, 해외까지 진출, 거기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해외 수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연료전지 최초로 KS를 인증을 했고 거기다가 유럽 CE까지 획득한 그런 정말 기술력이 빵빵한 그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세계 최대 기록의 발전 효율성을 또 기록을 한 이런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인데 계속해서 세계 최고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네, 국내 건물용 연료 전지 1위 기업이고 상당 부분 매출이 이쪽으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근데 수소, 드론, 지게차, 선박 모두 2023년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고 2024년부터는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수소하면 이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또 모릅니다.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이 기업이 좋더라도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에 있다 보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이러한 기업이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깊게 하다가 며칠 전에 상한가의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상한가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죠. 끼가 있고 그리고 개인들만이 만들 수 있는 건 상한가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네, 얼마 전에 상한가를 만들어줬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좀 거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의 가격 지지를 받아주면서 오늘 네옴시티의 재료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는데요.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 오늘 들어왔던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 관점으로 보시던 아니면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던 어쨌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사실 이 기업의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또 여러 번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품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종목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필살기 종목은 국내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인정받은 기술력이 정말 빵빵한 종목이다. 이렇게 먼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특히나 최근 상한가를 만들기도 했던 끼 있는 종목이다. 이런 끼 있는 종목이 또다시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시 더더욱이나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까지도 역시 필살기 종목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다 노란톡방 안에서 흐름에 맞게 전략을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강한 키워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전문가님. 네. 네옴시티가 또 붙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아픈 손가락이다. 네,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그럼 이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방한 이슈에 맞춰서도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 있을까요? 이제 방한 날짜가 아직 딱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방한 딱 그 날짜가 나오고 하면 일단은 기대감이 지금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기대감이 지속해서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주식은 이제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종목들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쪽에 종목군들이 또 세게 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노란 톡방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장중에 또 저희 노란 톡방에서 그러한 수급이 잘 도는 종목들을 잘 잡아드리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대응 방안 또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장의 흐름에 맞는 전략 노란톡방에서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2부에서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